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,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. 육아행파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인데요.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비밀스러운 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문장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? 당신은 외부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. 이게 사실 고대 불교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현대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. 아니,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. 그럼 대체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? 정말 궁금해지죠. 네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세상은 뇌의 풍경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가 저기 바깥에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이 사실은 우리 뇌,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려낸 한 폭의 그림, 하나의 풍경이라는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. 보통 우리는 세상은 저기 있고 내 마음이 그걸 본다,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육아행파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. 내 마음이 변해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을 그냥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니고요. 세상을 만들어내는 창조주라는 거죠. 마음이 세상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이 곧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? 두 번째,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. 그럼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만든다는 걸까요? 이 놀라운 아이디어의 핵심 원리가 바로 전변이라는 개념입니다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전변이라는 건요, 의식이 그냥 현실을 조립하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.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으로 아예 변신해버리는 과정을 말합니다. 이게 비유하자면 목수가 나무로 집을 짓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. 목수, 나무, 집이 다 따로 있잖아요. 그런데 전변은요, 마음이 목수이면서 동시에 나무이고 또 완성된 집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. 마음이 그냥 통째로 변해서 세상이 되어버린다, 이런 뜻입니다. 자, 세 번째 주제, 세 종류의 변화하는 마음입니다. 아니, 마음이 변해서 세상이 된다니, 그럼 이 변환, 이 전변은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? 육아행파에서는 우리 마음을 세 개의 다른 기능을 가진 층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. 이 세 마음이 서로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. 맨 아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이숙식, 다른 말로 아레아식이에요.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, 장식, 그러니까 창고 마음이죠. 그 위에는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량식이 있고요.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눈, 코, 귀처럼 감각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는 요별경식이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 의식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가장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감각부터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가장 깊은 마음까지.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 번째, 모든 것을 저장하는 마음.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 현실을 만들어내는 진짜 엔진, 가장 깊은 층에 있는 마음, 바로 이 장식, 아레아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이 아레아식을 이해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. 바로 스스로 작동하는 로봇 청소기 같은 거예요. 이 청소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, 모든 말,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까지 업의 씨앗, 그러니까 종자라고 부르는데요. 이걸 마치 바닥에 먼지처럼 남김없이 싹 빨아들여서 자기 안에 저장해버립니다. 그것도 아주 능동적이고 자동적으로요. 그래서 이 장식, 아레아식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. 첫째, 능장. 이건 말 그대로 모든 업의 씨앗을 적극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해요. 둘째, 소장. 이건 씨앗들이 저장되는 장소라는 뜻이고요. 마지막으로 직장. 이게 좀 재밌는데 바로 위층에 있는 마음이 이 창고를 이게 바로 진짜 나야 하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보세요. 이건 그냥 텅 빈 창고가 아니에요. 끊임없이 경험의 씨앗을 모으고 능장, 그걸 보관하고 소장, 심지어 나라는 착각의 대상, 직장이 되기까지 하는 살아 숨쉬는 시스템인 거죠. 다섯 번째 주제, 내가 나를 심판한다. 자, 그럼 이 마음속 창고라는 게 우리 현실의 삶,
특히 업이라는 문제와는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?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아무도 못 봤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. 하지만 온 세상을 다 속여도 딱 한 사람은 절대 못 속입니다. 바로 자기 자신이죠. 이 장식, 아레아식은요, 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완벽한 증인이에요.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좋든 나쁘든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남김없이 이 창고에 기록됩니다. 아무도 못 봤다고요? 천만에요.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증인, 바로 내 안에 나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업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보통 업이라고 하면 나쁜 짓을 하면 나중에 하늘에서 벌을 받는다,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이 관점은 다릅니다. 업의 씨앗이 익어서 외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내 마음의 창고가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 양심, 내 무의식이 스스로를 벌하거나 상을 주는 겁니다. 업이라는 게 무슨 신비로운 우주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과정이라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예를 들어 볼까요?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그 기록, 그 업의 씨앗이 내 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면요. 나도 모르게 자꾸 위험한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는다거나 몸에 안 좋은 자기 파괴적인 습관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늘 이유 없는 죄책감이나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. 결국 뭐예요? 내 마음속에 심어진 그 부정적인 씨앗이 현실의 고통이라는 열매로 자라나는 겁니다.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불행을 만들고 있었던 셈이죠. 6번째, 미래를 바꾸는 방법. 자,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. 만약 우리 마음속 창고, 이 아레야식이 내 현실을 만들어낸다면? 그럼 이 창고 안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을까요? 과연 내 미래를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바꿀 수 있습니다. 그 핵심이 바로 참회라는 수행을 통해 창고를 청소하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희망이에요. 우리는 그냥 과거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용물을 스스로 관리하고 청소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. 과거에 심어진 안 좋은 씨앗들을 정화해서 미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참회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. 하나는 사참입니다. 이건 내가 과거에 했던 구체적인 잘못들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참인데요. 이건 좀 더 근본적인 깨달음이에요. 선과 악이라는 게 원래부터 정해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그 이치를 깨닫는 거죠. 이렇게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저장된 부정적인 씨앗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끝없이 반복되던 나도 모르는 자기 처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. 내 미래를 내 손으로 만들어갈 힘을 되찾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창고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?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건요, 결국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. 만약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시선을 바깥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으로 한번 돌려보세요. 모든 변화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니까요.